야, 나 너 안 때린 지 10년이 지났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다음엔 안 그러겠지. 어쩌다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의 드레싱은 뭐냐? 위로예요, 위로. 안녕하세요.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트라우마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격투를 했어요. 칼에도 찔렸어요, 내가. 결국 도둑은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그 일이 떠올라요. 눈만 감으면 떠올라요. 악몽도 꿔요. 그 도둑이랑 비슷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무서워지면서요. 그 사람 주위를 막 피해 다녀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도로에서 한번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로를 이용 못하고 피해 다닌대요. 아는 지인이 나를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 지인이 모는 자동차를 봐도 피해서 달아나게 된대요. 그런 다음에는요, 삶에 재밌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유튜브도 재미없고 TV도 재미없고 멍해요. 그러나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요, 택배 상자 통 놓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지요. 그래서 범죄도 우리한테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도 트라우마가 되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더라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니까 트라우마가 되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나의 전 재산을 갖다 잃어버릴 뻔한 일이 생겼다. 그것도 우리한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요. 왜냐하면요, 전 재산이 없어지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전 재산이 날아간다는 거는 굶어 죽음에 근접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전부 없어져도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안 일으킬 것 같지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서요, 휴대폰이 무서워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차별하셨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요번에 집을 저 몰래 우리 언니한테 증여했어요.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 큰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옛날에 말씀드렸지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시군요. 그러나 트라우마는 아니십니다. 트라우마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 환자분 목에 칼을 겨눴다. 그럼 그건 트라우마인데요. 이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를 당한 분한테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측정하는 척도가 있거든요. 그 척도는 보통 두 개를 많이 써요. 하나는 PDS라는 척도인데요. 여러분, 어느 점수가 높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번이 거의 없고 2, 3을 왔다 갔다 하면 높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건 충격 척도라는 게 있어요. IES라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2, 3, 2, 3, 2, 3을 하고 1번이 하나도 없으면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차별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하는 분한테 이 트라우마 척도를 하잖아요. 진짜 높아요, 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서가 나갈 수는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이 트라우마 척도를 했을 때 점수가 높으면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중학교 때 누가 나를 따돌렸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는 그때 나를 따돌린 애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아이를 보게 되면은 긴장해요. 꿈을 꾸면은 아직도 그때 애들이 나와서 나를 따돌리고 괴롭혀요. 비슷한 목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지금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처럼 또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뜻으로 오늘 빨간 바지 입으셨네요? 하더라도 깜짝 놀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트라우마 척도라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는 떼어드릴 수 없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의 트라우마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반된 경우에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뗄 수가 있어요.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요.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내가 차별, 냉담, 무시, 따돌림, 굴욕, 배신 이런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모두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우리 삶의 기억을 이렇게 맞춘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자서전적 기억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뭐니? 넌 어떤 사람이니? 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것들이 자서전적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적 기억은요. 비유를 들면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그런데 트라우마는 어느 순간 빵 하고 닥치는데요. 내 자서전적 기억에 합쳐지고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내치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는요, 우리한테 결국은 뭐냐? 공포를 야기해요. 공포는 결국 뭐냐? 신체적인 반응을 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냥 바위덩이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거는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트라우마를 재현시키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피하면 피할수록 나는 더 건강해지고 치유되게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는 가족과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이랑 똑같이 키가 크기 전까지는요, 막 욕하고 맨날 때리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랑 키가 똑같아지니까 그때부터 나를 때리거나 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잔소리 내고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어렸을 때도 맨날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얘기하죠. 야, 나 너 안 때린 지 10년이 지났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결국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는 순간요, 나는 어렸을 때 맞았을 때부터 짜자자자자잔 하고 올라오게 되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이 무서워서 조금 그렇게 하다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그대로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뭐냐?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아껴줘야 되지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무시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놔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음엔 안 그러겠지. 어쩌다 그러는 거야. 라고 참고 넘어가려고 하지만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이러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진 않고 좀 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난 너무 예민한가 봐?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랑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그러면은 멀어지는 게 답인 거지요. 저는 직장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요,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죽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차피 나는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오래 못 버텨요. 개미지옥인 거예요.
덫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만둬도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계속 있어도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직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땅 부닥치면 순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 일을 계속하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일단 그만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만두더라도요, 결국 그 정도 직장에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나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꽤 괜찮은 직장이라도 죽는 것보다는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아주 옛날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외과수술과 같이 생각했어요. 트라우마가 되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고 재현하고 인지적 구조에 속하는 거로 만든 다음에 잘라서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지 않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꾸 그거를 생각해야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어떤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게 생기잖아요.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그때 그러지 않고 다르게 했더라면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선택한다고 저는 믿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환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항상 믿어드려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어른인 나는 지금 딴 사람이랑 키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요,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맨날 맞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요. 그때 내가 맞서서 싸웠더라면.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잖아요. 일단 맞서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랑 똑같은 조건이 되면요. 그리고 그때 맞서 싸웠잖아요. 더 많이 맞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이 더 잘 풀리는 게 아니라요, 내 트라우마는 더 깊고 크고 무섭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는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지금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트라우마는 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공포영화의 마법이나 같아요. 상대방이 흑마술에 안 걸리면 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흑마술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심잖아요, 악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결국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게 해결되는 거는 후벼 파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덮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덮는 거냐? 현재 나의 뇌지도에서 이 트라우마는 10을 차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이 다른 거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 트라우마는 그 전체의 아주 일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는 즐거울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나 반대도 맞아요. 내 삶이 현재 조금씩 즐거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트라우마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 성장했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은 그 트라우마를 잊어먹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후벼 파지 마시고요, 행복이 트라우마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행복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어본 떡볶이, 제일 오늘 맛있게 마신 아이스커피 한 잔, 제일 내가 최근 들어서 웃기게 본 유튜브 하나, 그런 것도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요, 트라우마는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작은 즐거움 쌓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엔 똑같은 일로 트라우마를 안 받을 수 있지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해서 미래의 트라우마를 안 받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쌓인 기쁨들이 면역력이 되어서 다음에 트라우마가 왔을 때 이만큼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좀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요. 빨리 매듭 짓고 싶어요. 그러나 가서 복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용서해 주자니 짜증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과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잘못은 제가 저질렀는데요. 내가 사과를 구걸하고 있어요. 제발 사과 한 번만 해주세요. 용서해 드리고 싶어요. 제발 사과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건 상대방이 잘못했어! 이러면 사과했다고 넘어가지요. 알았어 하고 마음 풀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요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죠. 아, 저번에 사과했잖아. 언제까지 옛날 일을 갖다 계속할 거야. 결국 여러분,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억지로 받아놓고 용서하잖아요. 난 계속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난 너를 오늘 용서하지 않았어. 난 너를 오늘도 용서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억지로 사과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 안 했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과하는 분들을 보면 왜 사과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 갈등 상태가 불편해요. 그래서 사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굴욕감과 이 갈등 상태에서 오는 고통 사이에서 갈등 상태의 고통이 굴욕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서 에이, 내가 마음 상하게 했어. 마음 풀어. 이러면서 우리는 사과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과를 하는 대신요, 갈등을 견디는 힘을 키우세요. 근데 갈등을 견디는 힘은 어떻게 커지는지 아세요? 사과 안 하고 버틸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기록을 하세요, 시간을. 요번에 나는 3일 하고 2시간 하고 25분을 사과 안 하고 버텼어. 그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도 갈등을 못 견디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3일, 2시간, 25분보다는 1초라도 더 견뎌야지. 그러다 보면은요, 딴 점 피우다가 일주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쓰세요. 일주일. 그렇게 해서 갈등을 키우는 힘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상대방이 사과하게 돼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서 용서하기도 안달하지도 마세요. 그때 역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버틴 시간을 기록하세요. 갈등을 견디는 힘, 그거 자체가 자존감이며 그거 자체가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현명한 선택보다 높아요. 그런 가장 지혜로운 건 뭐지요? 선택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인턴 시절을 생각하잖아요. 인턴에 가장 많은 업무는 드레싱이었어요. 드레싱은 상처를 닦아주는 거지요. 그런데 인턴 때 드레싱을 해보잖아요. 안 났던 사람을 제대로 매일 온전히 상처를 드레싱 해주는 것만으로도 한 달 있으면은 낫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독한 항생제를 갖다 먹고 독한 항생제 주사를 맞더라도요, 매일 고름이 나오는데 그 고름을 갖다 깨끗이 드레싱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센 항생제를 맞아도 그 상처는 낫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결국 뭔가 하면 마음에 상처가 난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요, 마음에 상처가 난 분들이 그림은 나무를 그리잖아요. 상처가 나서 커다란 구멍을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구멍이 나버려서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속살이 메워야 되잖아요. 상처를 드레싱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새살이 메울 때까지 살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매일 소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의 드레싱은 뭐냐? 위로예요, 위로. 제가 오래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환자분들이 와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난 무능해. 아직도 낫지 않으셨잖아. 그러면은 환자분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매번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러나 우리 환자분들은 내 해결 방법대로 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내 치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힘든 얘기를 매번 똑같이 하잖아요. 부모도 못 들어줘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 들어주다가 결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최명기한테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끝없이 들어줄 수 있는 건 정신과 의사랑 심리치료사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어드리고 똑같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매번 환자분의 똑같은 얘기를 들어드리는 건 뭐냐? 드레싱인 거예요. 드레싱은 매번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요, 친구든 누구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 그분이 질리니까요, 엄마한테 좀 하다가, 친구한테 좀 하다가, 배우자한테 좀 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드레싱을 꼭 받으시고요. 영 안 되면은 뭐가 됐든 전화로 상담하셔도 돼요.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가 여러분한테 자그마하지만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아주 작은 드레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